네, 반갑습니다. 세모트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한 4개월 만에 복귀를 하는데 연말이기도 해서 지금 촬영 시간이 31일 12시 14분인데요. 일단 올해 회고하면서 26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이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영상을 유사한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나도 좀 저런 식으로 회고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급하게 자료를 후다닥 만들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나서 1년 뒤에 샘 오트만에게 보여줄 겁니다. 올해 넌 얼마나 바뀌었는가 라고 해서 1년 뒤에 샘 오트만에게 결투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올해 빠르게 훑어볼 건데요. 그중 제가 마음에 드는 것 탑 3를 한번 선정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전반기, 하반기에 극단적으로 나눠서 개인 회고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26년 목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유튜브 수익 공개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좋은 점이 제가 4개월 만에 오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박살이 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복구하려면은 아주 어그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탑 3를 너 따위가 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 나름 2017년부터 AI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새로운 것들 나오면은 솔직히 되게 제 마음속에서는 무미건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래도 대단하다 싶은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찝어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AI를 17년부터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직장인 시절에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 강의도 기업 강의도 종종 했고 과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설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름 신빙성 있다. 근데 제가 말한 이 탑 3 기술들은 AI 관심 많으신 분들은 뻔한 거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나노 바나나입니다. 그 나노 바나나가 그 뭔가 재미 위주나 센세이셔널 한 사례 같은 것들은 제가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게 도파민이 도는 사례들보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이 많은데 운 좋게도 제가 하반기에 카드사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나노 바나나가 엄청나게 핏이 좋았습니다. 그 이미지를 좀 편집하고 자동화하고 합성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량으로 편집을 하다 하면서 이거 진짜 디자이너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ROI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확실하게 이런 프로젝트 이미지 대량 배포나 제작하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미지 쪽은 특이점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24년엔 텍스트, 25년엔 이미지, 그럼 26년에는 뭔가 비디오 쪽도 특이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미 클링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되게 비디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오늘 논문 하나 지나가다 본 게 있어요. 여기 카이스트 교수님, 저희 주재골 교수님이라고 엄청나신 분이 계신데 여기 랩실에서 카이스트 AO와 SK텔레콤과 같이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들이 이렇게 원본 비디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오브젝트 객체를 삽입을 하면은 피카나 클린 같은 서비스와 별개로 카이스트 논문에서 나온 것들이 객체 삽입 같은 것들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유지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요새 신기술 보면은 제 마인드는 어떻냐면은 뭐가 대단하네 보다는 이걸로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사례가 예를 들면은 영상 안에 이런 PPL 상품 같은 걸 이질감 없이 넣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1차원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식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은 AI한테 소재와 맥락을 던져줘서 이런 식의 방법 어떨까? 이런 식의 접근법 어떨까 해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해주거든요. 그런 아이디에이션 증폭기를 활용을 해서 저도 AI한테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사업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바이브 코딩 쪽입니다. 바이브 코딩이 제가 기업 강의를 갔었을 때 메이크 자동화랑 바이브 코딩을 같이 투 트랙을 해봤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엄청나게 놀라워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제가 강의만 해보고 하반기에 개발만 해봤는데, 강의할 때도 바이브 코딩,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바이브 코딩 엄청 좋아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앞으로 코딩은 전부 다 AI가 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으니, 이거 강의에도 한번 기업강의 나갔을 때 잘 녹여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업에 딱 피팅이 되는 많은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체인저인 바이브 코딩과 이거 별개로 저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는 개발만 일단적으로 해봤는데, 그 원래라면은 제가 원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거든요. 무조건 1위는 한 개 프로젝트다 생각했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어도 대기업 프로젝트 3개를 같이 동시에 한번 병렬적으로 해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돼가지고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이 클로드 코드 덕분에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봤습니다. 그 위기 순간도 하나 있었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 추석 시즌에 이 클로드 품질이 확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굉장히 엉켰는데, 그때 제가 실제로 그 손으로 코드 많이 고치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클로드 오프스 4.5 같은 것들이나 좀 더 좋은 모델들이 나오거나 코덱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때 한번 좀 적용해 보니까 확실히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개발 속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 바이오 코딩 같은 것들이 그 솔직히 제가 교육 상품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많이 공부를 해보는데, 어, 여전히 전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좀 여전히 좀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비스로 돈을 번다는 거는 고점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 성공 확률이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시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 좀 간단한 사이트부터 좀 출발해서 흥미를 일단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어려운 기능, 로그인이나 보안이나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건드리게 되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면서 좀 괜찮아지면은 여러 웹과 앱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양으로 좀 찍어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을 위한 자동화도 많이 만들어 보시고, 타인을 위한 것들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 디벨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세 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가치나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전 요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이 관심 없으면은 이 서비스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는 서비스는 그렇게 뭐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좀 이렇게 뭔가 진짜 서비스로 난 성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오디언스를 굉장히 많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 좀 대표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 해외에서 보면 이제 피터 레벨스잖아요. 그래서 피터 레벨스의 1인 개발 고전 교과서가 있어요. 인디 메이크업 블루프린트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있는데, 그게 한 20몇 달러인가 옛날에 돈 주고 사서 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적용시키기는 애매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이거 엄청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이든, 저도 이런 거 SNS 굉장히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 사업하면서 나오면서 먹고 살려면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이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 사람이랑 아무런 관련성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이 책 추천드리고요. 피터 레벨스 책. 그래서 나 뭔가 바이브 코딩으로 성공하고 싶다면은 기술 서적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좀 번역기 한번 돌려가지고 정주행 하신 다음에 바이브 코딩이든 뭐든 임하시면은 좀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드 스킬인데, 요건 좀 짧게 넘어가면은 MCP가 25년 4월, 5월, 6월 이때쯤 뜨거웠고, 이게 연말에 나오면서 좀 뜨거워졌는데, 이 MCP 대비해서 그 토큰을 좀 적게 쓰면서 서버 에이전트 핸들링하기 좋아졌고, 에이전트 스웜 군단을 좀 만드는데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통 같은 것들은 MCP가 여전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개인을 위한 로컬에 접근을 해서 자동화하는 거는 클로즈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클로즈 스킬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전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 받긴 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더 공부해서 좋은 양질의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기랑 하반기를 각각 회고를 할 건데, 제가 전반기 했었을 때는 제가 25년 6월 30일에 나름 잘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딱 뽑았을 때,
메인 프로젝트 2개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돼서 큰 거 3개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4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2,200명 모았는데 3,700명까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전반기 때 강의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 번은 거의 기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여름까지 딱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에서는 개발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가 돼서 개발만 해보니까 극단적으로 해보니까 깨달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나름 성과도 거뒀고 재미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배운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랑 별개로 그 교육이 또 재밌더라고요. 네, 저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 나고 한 수십 장 차이로 교육이 좀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아서 그 누군가 성장하는 걸 볼 때 누군가 키운다는 그 맛을 느낄 때 굉장히 보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SS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발만 할 때는. 그런데 이게 내심 이거 뭔가 잊혀짐이 있는데 내가 사업적으로도 이거 열심히 움직여야 될 시기인데 SS를 멈추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으로 전화하고 앞으로도 계속 1인으로 할 건데요. 1인으로 하면서 느낀 점은 고독감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이 골방에서 개발하는 게 그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이게 뭔가 저 자신에게도 뭔가 규칙을 부여를 하면서 이 뭔가 환경을 저 스스로 다 세팅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당량을 못 채울 때마다 후회한 적도 있고 이 바이브 코딩이든 뭐든 뭔가 몰입을 하면은 이게 작업을 새벽 한 3, 4시 이렇게 몰입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은 다음날 영향이 엄청나게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10시에 다 끝내겠다, 9시 끝내겠다 이렇게 다 선을 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딘가 몰입을 하면은 끝장을 내겠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저 자신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MBTI I인데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 개발만 하면 극단적으로 개발만 하니까 되게 거북목도 굉장히 많이 심해졌고요.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하반기 때는 그 전반기 때 유튜브가 생각보다 알고리즘 잘 퍼져가지고 인바운드 문의가 한 몇십 개 왔어요. 몇십 개 왔는데 그중 이제 그 제가 몇 개는 제 오픈 카톡방에 있는 멘토분들에게 여러 개를 주고 이제 수익을 쉐어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지만 여전히 그 제가 아쉬운 게 뭐였냐면은 그때 또 좀 매력적인 건들이 몇 개 왔었는데 거절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앞으로는 제가 이 개발만 하면서 느낀 점은 개발을 제 주변에 아웃소싱을 할 거고요. 콘텐츠랑 교육 쪽에 더 내년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26년 목표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콘텐츠인데요. 일단 NAN을 소재로 할 거예요. NAN을 소재로 할 거고 그 마스터 클래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제 유튜브 채널의 첫 영상이 메이크 3시간 강의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역시 유튜브는 기초로만 해야겠구나 싶어서 NAN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NAN을 마스터 클래스만 딱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어려워할 거거든요. NAN 마스터 클래스 하기 전에 자동화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몇 개 깔고 그 다음에 NAN 기초를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몇 시간 나올지 모르겠는데 목차는 얼추 정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뒷부분은 몇 개 찍어놨어요. 1월 중순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요 마스터 클래스 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한번 쫙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카카오의 한 계열사 쪽에 가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뚜렷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만들려고 하면 또 어렵거든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NA의 마스터 클래스에는 실제 대기업의 니즈, 근데 이 대기업 니즈가 다른 그룹이나 다른 계열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례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영상을 녹여가지고 한번 라이브로 만들어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 일단 NAN을 먼저 1, 4분기에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유튜브를 목표로 하면은 정량적인 목표 딱딱딱 있잖아요. 몇만 명 찍겠다. 콘텐츠 뭐 조회수 얼마 찍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매트릭을 저한테 그 목표로 이제 채찍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개나 뭐 2주에 한 개든 어떻게든 꾸준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나 구독자가 절대 저한테 밥을 먹여주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제 영상들이 교육 카테고리는 다른 유튜브 카테고리들보다 굉장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교육 카테고리의 영상은 좀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디바이스 보면은 컴퓨터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영상이 길면은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고 이 대쇼트 시대에 집중력이 다 안 좋은 시대인데 이걸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현대인들한테 엄청난 챌린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유튜브 영상 그래도 왜 러닝 타임이 기냐라고 했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제 유튜브 영상 올린 그 카테고리랑 다른 사람의 그 페인 포인트가 겹칠 때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의가 들어왔을 때 지갑이 쉽게 열리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어떤 카테고리일지는 모르겠지만 B2C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가 맞는 것 같은데 B2B는 링크드인과 유튜브가 여전히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인 포인트 맞는 사람한테 알고리즘이 어떻게든 다가가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질은 퀄리티는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두 달마다 오프라인 강의도 막 하고 했는데 70분 정도 계신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기술만 가르치는 커뮤니티도 되게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커뮤니티는 수명도 짧고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섹터가 AI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쪽을 더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유튜브에 많이 올릴 거고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인 개발 에이전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할까 합니다. 할 거고, 제가 대형 클라이언트도 만나보고 소형 클라이언트나 어, 여러 대표님들 자동화를 도와드리면서 이게 또 수주를 하거나 전환을 하려면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노하우들이 좀 나름대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에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그런 거 가르치면은 사람들 어떻게 수주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나 어떻게 부업을 따냈는지 어떻게 뭘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집단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NAN 챌린지를 하나 열까 하거든요. 거의 진짜 실제로 클라이언트한테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가르칠 거고 실제로 제가 자동화할 때 쓰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챌린지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도 해서 NAN도 한 사이클 마스터 해보면서 이런 시스템 만들면은 이런 시스템이 개발할 때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운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등등 이런 실제 프로젝트는 이 정도는 나와야 납품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국내 NAN 챌린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챌린지가 끝나면은 그 시스템을 쓸 거냐고 했을 때 안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시스템 플러스 타인에게도 다른 대표님들한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지 그런 것들 할 테니까 제 웹사이트에 그 무료 전자책 같은 거 리드 이메일 등록하시면은 요거 오픈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이메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잘 키우는데 그 내부 안에서도 우수한 사람들 키울 거예요. 제가 올해는 커뮤니티 모집 안 했지만 작년에 커뮤니티 인원을 모집했는데 거기서 인원 몇 분들 제 제자 몇 분들이 꽤나 그래도 잘 돼가지고 이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제자분들한테도 그 우수한 제자들을 제가 엄선을 해서 제가 보는 기준치가 높긴 하지만 그 제자분들한테도 제가 문의 들어오는 것들 개발 문의 같은 거 들어오면은 이 건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건을 만나서 프로젝트 성공을 해서 어, 사회적 증거도 만들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뭔가 사회적으로 입지를 나갈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기반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커뮤니티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스를 만드는 게 있는데 사스는 엄청 간단한 거 만들 거. 근데 그 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필요한 건데 이게 타인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망해도 저 혼자 잘 쓰면 장땡이어가지고 일단 저 혼자 야무지게 쓸 예정이지만 이거를 이왕 만든 거 서비스화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일단 대중성 미지수지만 직접 필요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를 좀 실험하면서 글로벌 레벨로 아마 나아갈 생각이고 이런 사스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내재적 동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내재적 동기로는 이 사스 만드는 게 굉장히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런 대회 같은 것들 공고를 많이 모니터링 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 캠퍼스나 다른 코딩 플랫폼이나 교육 플랫폼 같은 것들 대회 많이 열거든요. 그런 거 많이 보시다가 이거 열리면은 그때 내가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거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운 좋게 그 주제와 맞았을 때 수상 가능성도 노리면서 내가 이왕 나가서 만들려고 그 평소에 만들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런 대회 참가하면서 만드는 것도 그 몰입도랑 애티튜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잘 노리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목표는 건강 챙기는 겁니다. 그 2년 전에 건강검진 했었을 때랑 비교해 보니까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안 좋더라. 좀 열심히 운동도 더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할 생각입니다. 이거 보신 여러분들도 반드시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망의 유튜브 수익 공개할 건데 일단 제 채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4월에 시작했거든요. 4월에 영상을 3개를 올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3개를 올리면서 시작을 했고 영상을 17개인가 밖에 안 찍었어요. 그리고 8월 23일 기점으로 9월부터 9, 10, 11, 12 4개월을 통으로 쉬었습니다. 대충 이렇고 이런 건 낮은데 앞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이건 편집도 고려를 해볼 것 같고 영상 길이도 줄이고 기획도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걸 높이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통 뭐 이렇고 시청자층 한번 보면은 요 영상이 3.4만 뷰고 나머지가 2천 뷰가 안 됩니다. 유튜브를 더 양을 많이 올릴 예정이고 그래도 요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보통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비를 보면은 역시 자동화 채널은 남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제 거 할 예정이고 이제 그 나이대를 보면은 제가 최근 이거 날짜를 줄이면은 젊어지긴 하는데 그 여전히 그래도 보통 이 나이대부터 자동화에 관심이 생기긴 하죠. 직장을 하다가 신입 때는 다른 사람들 시키는 것만 하면은 정신없는데 연차 생기고 여유 생기면 자동화 쪽에 좀 눈이 많이 돌려지는데 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픈 카톡방에 나이가 60 넘으신 분이 뭐 만들어가지고 자랑하신 거 봤었는데 그때 저도 그 컨텐츠 만드는 보람을 확 느꼈거든요. 저도 지식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지식 크리에이터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지식의 저주가 너무 세게 잡혀 있어가지고 매번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항상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한번 볼게요. 예,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니까 유튜브는 절대로 이 플랫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뽀찌를 받아먹어서는 안 되고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빵 터뜨려 가지고 뭔가 큰 이득을 얻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옛날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유튜브 세대에서는 조회수가 짱이었는데 요 유튜브 세계에서는 창업과 비즈니스 관점으로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요새 유튜브 숏폼이나 롱폼 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그걸 개발해 달라는 외주를 많이 받았거든요. 몇 개 받았는데 물론 제 주변 몇 분이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이 굉장히 무서운 회사인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잘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 코딩을 얼추 하실 줄 알거나 NA인을 잘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이 쇼츠 자동화 같은 거 구현하는 거는 아마 하루 이틀이면 다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강의를 뭐 팔거나 시스템을 파는 거를 되도록이면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뭔가 바이럴 돼서 떡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평생 수익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잔잔바리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고 뭐 이렇게 뭐 채널을 확 빠르게 한 3, 40개, 50개 자동화해서 빠르게 키워서 파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부업보다는 저는 본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비용을 절감을 하거나 ROI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화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에 오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간혹 그런 알고리즘으로 자극적인 것도 올라와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뭔가 장사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보니까 치가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뻘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업 같은 거에 현혹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나 본인 커리어 같은 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회고 쪽에서 요약을 하면은 일단 기술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레버리지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항상 이런 식의 사고를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되돌아보면은 전반기 중에 하반기 두 개 비교했을 때 전반기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면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SNS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목표보다 낫다. 저는 일단 내년의 목표는 많은 오디언스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2주일에 한 개, 이건 고민을 할 건데 하여튼 꾸준하게 올리는 게 목표고요. 솔로 프리너 주변에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 치면은 저한테 형님인데 그분들이 되게 저한테 많은 영감이 돼주고 있고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제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집중력이 되게 좋고 방향성도 과거에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실패도 여러 번 해보니까 방향성도 되게 굉장히 피팅이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 일관성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좋은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세 가지가 받쳐주면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 개 집중력, 방향성, 일관성을 좀 만족시키면서 행동을 할까 싶습니다. 다음 액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는 1월에는 NAM 기초 강의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2월에는 CRM 챌린지 상품을 하나 오픈할 생각이고 커뮤니티로 방향을 바꿀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의 상반기에는 뭔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중에는 꾸준히 인풋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하면서 컨텐츠 꾸준하게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할 생각입니다. 올해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2025년에는 뭔가 달성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저도 2025년에 실패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달성 못한 것들도 많은데 26년도 그럴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번 재미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상이 내년에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26년도 화이팅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쌤어트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